안녕하십니까. 턱관절 보험 청구 교육을 맡게 된 서울시 치과의사회 총무이사 함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턱관절 환자 보험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위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턱관절 보험 청구 교육의 행위는 1장 기본진료, 2장 검사료, 3장 영상진단료, 7장 이약요법, 10장 치과 처치 수술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교합 안정장치가 비급여로 들어와 있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급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교합 안정장치가 청구를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진료료는 초재진이 있는데요. 초재진에 대한 설명은 이 시간에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검사료, 검사료에는 측두하악 장애 분석 검사, 그 다음에 하악운동 궤적 검사, 관절음도 검사, 동기능적 교합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요. 빨갛게 표시된 것들은 주로 이제 개인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좀 해드렸고요. 지금 오늘 강의에서 아마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측도하악 장애 분석 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머지 하악운동 궤적 검사나 관절음도 검사, 동기능적 교합 검사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심평원에 신고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영상 진단료는 뭐 저희가 파노라마나 요즘에 특히 이제 CT 많이 찍으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약요법에는 분사신장 치료와 악관절 고착 해소술이 있습니다. 이제 요 악관절 고착 해소술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분사신장 치료는 저희가 일반 개인 로컬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면 청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과 처치 수술료에서 측도하악 관절 자극 요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물리치료가 되겠죠. 물리치료. 저희가 악관절 단승 자극 요법, 악관절 전기 자극 요법, 악관절 복합 자극 요법, 가나다로 나눕니다. 가나다로 나누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물리치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악관절 탈구 비관혈적 정복술 오픈락이라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뒤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차이는 전에 것은 저희가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에 저희가 도수적으로 입을 벌리기 위해서 행하는 술식이고요. 두 번째 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악관절 탈구 비관절적 정복술은 턱이 빠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게서 도수적으로 턱을 다시 집어넣는 경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악관절 탈구 관절적 정복술, 그 다음에 악관절 원판 성형술, 악관절 성형술, 악관절 치안술, 하악 과두 절제술 같은 것들은 이제 수술과 관련된 것들이라 뭐 그런 것은 수술을 진행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악관절강 세초술은 저는 하진 않지만 개인 로컬에서도 주로 많이 하는 청구 행위가 되겠습니다. 교합 안정장치는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병명입니다. 그 턱관절 환자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상병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빨갛게 표시된 것들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근데 그 외에도 따르게 진단이 된 것들은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보험 청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획일적인 청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해당되는 데는 환자의 치료에 해당되는 상병명을 체크를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측도하악 장애 분석 검사입니다. 아마 오늘 강의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행위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도하악 장애를 정밀 진단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도구, 검사지를 이용하여 악운동 측정 분석 검사, 악관절 촉진 검사, 구강 내 교합 검사, 저작근 촉진 검사 등 검사를 치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하나여 치료 기간 중 1회 산정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40분간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2012년도 이제 그건 삭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라고 하면 떠올리셔야 될 것은 표준화된 도구 검사지입니다. 그것을 치과 의사가 직접 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이 행위가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표준화된 도구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석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아마 뭐 각 학회라든지 지부라든지 그걸 통해서 아마 손쉽게 요즘에는 표준화된 도구를 얻을 수가 있고요. 딱 어느 한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검사지면 충분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표준화된 도구 검사지인데요. 이런 검사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부나 학회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표준화된 검사지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청구를 했었을 때 혹시 심평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표준화된 검사지를 제출하시면 될 거고요. 표준화된 검사지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없으면 없다는 표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표시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만약 없으면 없다라고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그런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운동 검사입니다. 개구로 검사, 개구량, 최대 개구량, 전방운동, 최대 측방운동, 그 다음에 종말감, 통증 유부를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개구로 검사, 보통 저희가 입 크게 벌리시는 거죠. 입 크게 벌려보세요. 자연스럽게 벌려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일자로 벌리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편의가 되는지 정복이 돼서 다시 벌리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위드 리덕션 아니다 위다운 리덕션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최대 개구량 재심이 됩니다. 하악 측절치서부터 쭉 재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방 운동, 측방 운동 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종말감이 뭐냐고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환자한테 최대 벌려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크게 최대 개구량 시키는 것처럼 크게 벌리게 되죠. 근데 벌리게 됐었을 때 이게 소프트핸드 필은 조금 제가 힘을 주면 그만큼 조금 늘어납니다. 근데 하드핸드 필은 늘리려고 해도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핸드 필이냐 하드핸드 필이냐 통증은 입을 벌리고 다물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아프다 안 아프다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운동 검사를 통해 가지고도 이 환자가 어떤 상태다, 머슬 문제다, 아니면 조인트 문제다라는 것들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도화학 관절음 검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소리가 나면 소리의 종류에 따라서 클리킹, 파핑, 크레피두스 이제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소리가 났냐 아니냐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난다고 해도 어느 쪽에서 나느냐, 좌측이냐 우측이냐, 또 입을 벌릴 때 하느냐 다물 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관절 잡은 병력인데요. 대부분 이런 소리가 언제적 났습니까? 라고 하시면 대부분 모른다고 얘기해요. 언제서부터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소리는 났지만, 소리가 났다는 건 결국 디스크가 좀 변이가 돼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소리는 났지만 일상 기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났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소리가 안 나고 입 벌리는 양도 줄고 아파요 라고 하면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것들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저희가 측정을 하잖아요. 저희는 측정해서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개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환자 스스로 입을 벌리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고요. 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고, 세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리는 양도 어느 정도, 첫 마디가 들어가냐, 두 번째 마디가 들어가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입이 벌어지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저항검사, 부항검사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을 벌리려고
개구나 폐구, 전방, 좌우측 운동할 때 막는 거죠. 제가 오른쪽으로 이걸 턱을 움직여 보세요 얘기를 하고 손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벌리려고 할 때 아픈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부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 스틱, 나무젓가락 상관없습니다. 그런 바이트 스틱을 편측 또는 양측으로 물려봐서 이게 관절이냐 근육 부분에 통증이 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그러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촉진 검사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이 촉진 검사는 저희가 문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한테 환자가 보통 와서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죠. 입이 안 벌어지거나 아파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그럼 환자는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가 오른쪽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환자한테 물어보세요. 한 손가락으로 꼭 집어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신지, 어떨 때. 그럼 찝습니다. 이게 조인트 부분을 찝던지 아니면 머슬 부분을 찝던지 이 벌릴 때 아파요라고 환자가 정보를 알려줍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가 촉진 검사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촉진 검사는 조인트 부분, TMJ나 아니면 머슬 부분, 입을 벌릴 개구할 때 뭐 저작근이라든지 아니면 경부, 근육들을 다 촉진을 하고요. 다만 이제 촉진할 때 유의하셔야 할 거는 이게 눌러서 아픈 건지 아픈데 눌러서 아픈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촉진 검사하기 전에 먼저 중거점을 먼저 환자한테 인지를 시켜줍니다. 중거점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이 부분을 누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힘으로 제가 아프고 불편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누르는 느낌인지 여기 누르는 느낌인지 아픈 건지 환자는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가 되죠. 이게 눌러서 아픈 거다 아니면 그냥 누르는 느낌이다. 그래서 중거점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부위씩 다 검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환자가 다 알려줍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좀 꼼꼼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강 내 교합 검사입니다. 이것은 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구태여 설명드리진 않고요. 다만 턱 리칭이라든지 아니면 협축 부위의 리니아 알바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턱 관절하고 없는 환절에도 한번 저희가 구강 검사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클렌칭 헤빗이 있다든지 브럭시즘이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아플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턱관절 환자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자들이 와서 뭐 저희가 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치과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게 이제 자극이 돼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협축 점막을 보시면 뭐 리니아 알바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턱 리칭이 있다든지 그런 환자들은 미리 한번 확인하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거죠. 환자들한테. 혹시 이를 꽉 깨무는 버릇 있으세요? 대부분은 뭐 열의 9 정도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무의식 중에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뭐 느끼는 환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데 그래도 이를 꽉 깨무는 버릇이 있네요. 턱 관절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라고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다 그 치료 중간에 그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턱 관절이 이제 발현이 되면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넘어가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면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변명처럼 환자분이 내가 치과에서 치료받고 나서 이런 병이 생겼다 얻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꼭 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구강 검사할 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하악 운동 궤적 검사, 관절 음도 검사, 동기능 교합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비를 구입하셔서 진평원에 등록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등록이 된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노라마, 뭐 악관절, 뭐 오픈 크로저 해가지고 파노라마 촬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CT입니다. 턱관절 환자 보험 청구 CT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는 환자들만 CT 촬영, 콘빔 CT 촬영이 청구가 되고요. 그 외에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은요. 강직과 간별을 요하는 심한 개구 제한, 임상적 심한 개구 제한이 있고요. 골 관절염 및 과도 형태 이상,
스프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도학 장애, 그다음에 악관절 수술 전후 평가.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춰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사신장요법, 그다음에 악관절 고착 해소술인데요. 일단 분사신장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는요, 치과 의사가 근막 내 동통 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를 분사 후 스트레칭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사용단 냉각제의 비용은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아니한다라고 행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냉각제가 있습니다. 그 냉각제로 분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냉각제 뿌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 스트레칭을 시켜서 이게 원인이 뭐 머슬인지 조인트인지 뭐 그런 것들도 체크가 되고요.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하시고 청구하시면 되세요. 치과 의사가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아까 전에 전제 조건 뭐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지 표준화된 도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냉각제가 있으시면 됩니다. 냉각제 뿌리시고 스트레칭 운동 시키시고 했다라고 차트에다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악관절 고착 해소술, 아까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클로즈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입이 안 벌어지는 거죠. 입이 안 벌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디스크가 빠졌다는 거죠. 빠져서 과두가 디스크 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벌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넘어가니까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개구량은 상당히 작습니다. 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까? 그런 분들을 어떡합니까? 저희가 치과 의사가 도수적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하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작근들이 꽉 긴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이것은 행위는 저희가 시행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냐 안 했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시행해가지고 입을 벌리게 해주면 정말 좋은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죄송하지만 뭐 리퍼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도 했으니까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악관절 고착 해소술은 클로즈럭, 입이 안 벌어지는 디스크가 빠져가지고 과도에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측도학 관절 자극 요법입니다. 아마 요 몇 년 새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아마 이 측도학 관절 자극 요법이 아닐까. 쉽게 말하면 저희 물리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물리치료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물리치료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일반 의과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과는 의사가 지시를 하고 물리치료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다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두 번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셋째, 안면 동통 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 의사가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에서 측도학 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병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됐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거든요. 첫 번째, 일정 면적의 치료실. 그럼 이거 치료실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재활의학과나 아니면 뭐 통증의학과 같은 데 보면 물리치료실들 많잖아요. 외부로부터 이제 차단시켜 놓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수술실? 수술실 같은 데도 이렇게 밀폐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변경이 됐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 아까 말씀처럼 치료실에 대한 것을 만드시고요. 뭐 만드는 건 그냥 뭐 명패 같은 거 하나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장비를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곧장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심평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그것은 이제 추후 다시 또 쭉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신고하는 장비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면동통 분야 교육. 이게 아마 요즘에 많이 흔히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든지 학회라든지 지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안면동통 분야 교육을 받은 치과 의사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한다는 거죠. 그게 꼭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의과도 마찬가지고요. 안면동통 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 의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교육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교육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 받으신 것을 이수증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협회에다 이제 올리시게 되는 거죠. 내가 안면동통 분야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라고 이제 협회에다 신고를 하시면 협회에서는 그것을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해서 2주에 한 번 정도씩 그런 것들을 심평원에다 등록을 하게 되죠. 등록을 하면서 등록된 게 심평원에서 등록된 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나 아니면 심평원에 전화를 거셔가지고요. 내가 안면동통 분야 교육이 이수가 됐는지 여부, 신고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꼭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하실 때 꼭 내가 산 장비도 마찬가지 확인이 됐는지 여부도 한번 같이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 이거 딱 하면 나와야 될 것은 표준화된 검사지. 표준화된 검사지가 따라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가지고 검사를 다 하시고 기록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직접 실시해야 됩니다. 직접 실시하지 않고 무자격 직원들을 통해다가 시키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과에서 물리치료 전문적으로 보는 치과가 아닌 이상은 물리치료사를 따로 고용해서 시키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실치를 하시고 그것을 기록부에 기록하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것은 가나 다로 나오는데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장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가나 가다 그런 식으로 같이 청구하는 수게끔 나오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장비를 구입하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치료 종류 가나 다입니다. 감이다. 악관절 단순 자극요법으로서 표충열 치료, 심층열 치료, 안냉 치료를 포함합니다. 남이다. 악관절 전기 자극요법,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치료, 저주파 자극요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는 악관절 복합 자극요법입니다. 재활 저출력 레이저 치료 또는 이온 삼투요법,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 자극 치료 등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장비에서 다 체크가 돼서 식약청에 다 허가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보시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하면서 이제 심평원에 어떻게 등록합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심평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업무 포탈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현황 신고가 있습니다. 현황 신고, 이 현황 신고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장비 신고가 있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장비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청구를 완료시키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중에 심평원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 청구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열심히 진료하시고 나서 청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과 관련된 것들은 수술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악관절강 세척술, 저는 시행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것도 일반 로컬에서도 많이 시행하는 술칙이니까요. 시행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진료는 아마 타 연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검사료, 척도학 장애 분석 검사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장비가 있으시면 장비 신고하시고 청구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엑스레이에서는 CT, 콤비 CT에 대한 기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분사신장 치료 하시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시고 나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악관절 고착 해소술은 클라우즐락입니다. 입이 안 벌어지는 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이 턱이 빠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오픈락 이 부분 시행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물리치료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악관절 단순자극요법, 전기자극요법, 복합자극요법 이 세 가지가 아까 전처럼 저희가 측도학 관절자극요법으로 하고요. 이것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해당되는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진료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장비가 심평원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면동통 분야 교육이 이수가 되고 그것이 협회를 통해서 심평원에 등록이 돼야지 이 세 가지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수술에 관련된 것들은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악관절강 세척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동차 보험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 행위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좀 각각의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턱관절 아파요라고 와서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약만 받으러 오겠습니다. 처방전만 받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처방전 발행하시고 청구하시면 될 거고요. 나 턱이 아파요라고 오셔서 그럼 저희가 그럼 검사를 해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표준화된 검사지,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표준화된 도구 검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검사하시고 검사하시고 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방사선 사진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파노라마 찍고 그 다음에 TMJ 시리즈 찍고 콤빔 CT는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가 해당되는 분만 청구가 가능할 거고요. 방사선 사진 검사하고 나서 입이 잘 안 벌어지는데 이게 머슬 쪽 문제인지 조인트 문제인지 잘 헷갈려서 이게 머슬 쪽 문제일까 조인트 문제일까 분사신장 치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분사신장 치료하고 중요한 건 스트레칭을 시키는 거죠. 스트레칭 시켜서 입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체크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 치료로 넘어가서 측도학 관절요법 가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세 가지가 다 완료가 돼야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동통 교육 이수가 됐는지 그 이수된 것이 협회를 통해 가지고 심평원에 등록이 됐는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심평원 장비 신고 직접 하시고 됐는지 여부 심평을 다시 한번 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물리치료실 도면 작성하셔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이 보통 세트로 다 나누는 거고요. 그 외에 저는 고착 해소술, 그 다음에 비관열적 정복술입니다. 그래서 고착 해소술은 입이 안 벌어진 분들 도수적으로 입 벌리는 거, 그 다음에 악관절 탈구 비관열적 정복술은 입 턱이 빠진 분들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는 그런 걸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합 안정 장치는 건강보험에서는 급여가 아니에요.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턱이 자동차 사고 나서 이제 턱이 아파요, 입이 잘 안 벌어져요. 그런 분들 다 똑같습니다. 진료하시고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건강보험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시고 마찬가지 교합 안정 장치도 만들고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 자동차 보험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건강보험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2013년도 7월 1일서부터 심평원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저희가 똑같이 환자가 오면 진료를 하는데 진료하고 심평원에서 이제 체크하고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심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동차 보험 회사로 넘기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자동차 보험 환자는 처음에 오시면 환자들과 얘기를 해요. 나는 자동차 보험 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연락하셔서 진료비 지불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 환자가 오셔서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아마 그쪽에서 진료비 보증서 선생님 병원으로 아마 팩스로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번호가 떨어 있습니다. 번호가 조금 많이 좀 길게 좀 떠 있는데 일단 그 번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진료할 때마다 그 번호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면으로 팩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팩스로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자동차 보험 환자가 오시게 되면 그냥 환자한테 일반 진료하고 환자한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영수증이랑 청구를 해서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게 됐었는데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환자는 꼭 진료를 하고 심평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글씨가 좀 작게 나왔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그냥 내가 다 환자한테 진료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료비를 내가 그냥 일반 진료비 받고 환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동차 보험회사한테 진료비 보증서를 요구를 하고 서면으로 획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일반 진료를 하고요. 그 다음은 아까 전에 심평원의 청구도 마찬가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따로 되어 있는데요. 청구를 따로 하시고요. 한구단 것을 심사를 받고 그 심사된 것에 대해서 심평원이 심사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제 다시 그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꼭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긴 시간 턱관절 환자 보험 청구 교육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